네,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제네시스의 따끈따끈한 모델입니다. GV70입니다. 오늘 시승 행사에 좀 참여했습니다. 굵고 짧게 살펴보고 타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형 SUV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차 크기를 좀 비교해보니까 산타페나 소렌토와 아주 비슷합니다. 길이와 높이는 살짝 작습니다. 하지만 폭은 산타페와 소렌토가 1900mm인데 반해서 이 GV70은 1910mm예요. 조금 더 짧고 낮고 폭이 넓고 그래서 좀 스포티한 맛이 전체적으로 보면 실루엣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휠베이스,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가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깁니다. 산타페는 2765mm고요 소렌토는 2815mm인데 이 GV70는 2875mm예요 아무래도 뒷바퀴 굴림, 지금 이 모델은 뒷바퀴 굴림 기반의 AWD 네바퀴 굴림 시스템을 옵션으로 넣은 모델이긴 한데요, 실내 공간의 여유도 꽤 제법 있습니다. 자, 앞모습도 보시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두툼하고 넓고 시원시원하고 제네시스의 가장 막내 모델 SUV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이 제네시스의 엠블럼을 형상화해서 프론트 그릴과 헤드램프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을 좀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크레스트 그릴, 제네시스 로고의 방패 모양을 형상화한 커다란 크레스트 그릴, 그리고 이 격자무늬 유광 블랙, 이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과격하거나 뭐 너무 파격적이거나 그렇지도 않으면서 아주 큼직하게 시원하게 박아둔 저 프론트 그릴, 크레스트 그릴이 이 차의 첫인상을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쿼드램프예요. 4개의 LED 헤드램프,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시그니처 디자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방향지등을 켜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요, 방향지등을 켜지 않을 때는 이렇게 주간주행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커다란 프론트 그릴과 이 헤드램프를 거의 높이를 이어 붙여놨어요. 그래서 날개를 쭉 펴고 제네시스 엠블렘처럼요 달리는 듯한 디자인을 만들어 놨고요, 수평으로 시원시원하고 넓고 좀 더 와이드하고 차체가 낮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스포티한 맛이 전체적으로 좀 살아있어요. 제네시스 GV70 3.5 터보 AWD 모델입니다. 가장 위급 모델이죠. 타이어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25540R 21인치입니다 꽤나 크죠. 휠하우스도 넉넉하고요. 뒷타이어도 보시면 25540R 21인치 같습니다. 앞뒤 타이어가 스퀘어 사이즈고요, 네바퀴 굴림 시스템을 품고 있어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차가 좀 흰색이라서 흰색이어도 잘 보일 거예요. 이 사이드 캐릭터 라인, 위쪽의 라인이 아치형이죠. 뭔가 좀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뒤쪽 펜더 보시면 이 펜더 위쪽으로 이 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가 되어 있고, 뒷펜더를 좀 부풀렸어요. 허벅지 근육 팽팽하고 힘있는 그런 느낌을 뒷펜더를 부풀림으로써 살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루프라인입니다. 루프라인이 뒤로 갈수록 낮게 떨어져서 약간 쿠페 실루엣 같은 그런 루프라인이 좀 느껴지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창문 테두리를 크롬으로 치장을 해놨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뒤쪽으로 떨어지는 독특한 C필러의 크롬 라인이 뒤쪽 창문이 공중에 떠있는 그런 독특한 느낌을 좀 살려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뒷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예전 아무튼 SUV나 아니면 포르쉐 최근 아무튼 그런 모델들의 뭔가 둥그렇고 매끈하고 좀 단단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두 줄짜리 길고 선명한 테일램프 사이로 제네시스라고 새겨져 있고요. 히든 리어 와이퍼는 아니에요. 그냥 뒤쪽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요. 군더더기가 별로 없고 좀 단정해 보이죠. 그게 특징이 있습니다. 번호판, 그리고 반사판 양쪽으로 이렇게 뚫려져 있는 배기구, 디퓨저, 그런 것들이 다 램프 아래로 끌어내려서 거의 범퍼 쪽에다가 몰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매끈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좀 단순한 그런 디자인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리어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차체 지금 흰색 우유니 화이트라는 색상인데요, 이 차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꾸며놨습니다. 자, 그러면 뒤 트렁크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트렁크 여는 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전동으로 이렇게 열리고요.
실내 공간 그리고 뒷공간이 작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손잡이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무광 알루미늄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도 있고요. 펑크3 키트도 가방 안에 잘 패키징을 해서 넣어 놨습니다. 앞쪽 실내 공간과 뒷공간을 분리해 놓는 이 격벽, 그걸 지금 빼놨는데 이런 식으로 평소에 쓰지 않을 때는 매립을 해서 딱 고정해 둬서 쓸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패키징도 마음에 듭니다. 여기 그물 레트도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도 이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6대4로 뒷시트는 폴딩이 됩니다. 자, 당겨보면, 자, 이렇게 젖혀서 뒷시트 등받이를 접으면 완전히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살짝 경사도는 있지만 뜨거나 불편하거나 층이지거나 그렇지 않고 거의 매끈해요. 약 이 정도의 경사가 생기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주 여유롭진 않지만 이렇게 뒷시트를 접으면 뭐 차박이나 캠핑이나 그런 거 할 때 이 실내 공간도 여유 있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을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이 집 도어 쪽도 보면 문 손잡이와 이 트위터 스피커가 달려 있는 것도 이렇게 좀 뭔가 유선형이죠. 얄쌍하고 동그랗고, 이쪽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두리도 스티어링 휠을 마저도 약간 이런 느낌이고, 터치가 되는 공조 장치가 모여 있고, 이 물리적 버튼들 이 부분도 좀 비슷해요. 이렇게 산타페시아 쪽도 라인이 뭔가 이렇게 각지거나 모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둥글둥글합니다. 이게 지금 실내는 테마가 좀 여백의 미, 한국적인 미를 좀 강조한다 해서 여백의 미를 살렸고, 그리고 비행기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한 좀 곡선, 그런 것들을 많이 살려냈다고 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좀 휑하거나 좀 썰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벤트 같은 경우에는 막혀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쪽 송풍구 뚫려져 있는 부분 있고, 크롬으로 한 줄로 쭉 이렇게 이어서 앞쪽을 쭉 둘러놨기 때문에 더 뭔가 좀 시원하고 단정하고 넓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변속기는 전자식이에요. 이렇게 돌려서 R&D가 있고, 파킹은 이렇게 버튼입니다. 오토홀드 버튼도 이쪽에 있습니다. 익숙한 계기판입니다. 12.3인치 3D가 적용되어 있는 계기판이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좀 바뀌죠. 이게 에코고요. 컴포트, 스포트, 커스텀입니다. 3D의 어떤 강도 그리고 해제, 그런 것들도 설정 안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정가운데에 14.5인치짜리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홈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죠. 터레인 모드도 지금 이 차는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샌드 모드, 드라이브 모드도 여기에서 보면 에코, 컴포트, 스포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니터에서 보여줍니다. 뭐 라디오, DMB, 미디어, 자연의 소리 이런 거 들어있고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바로 그냥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시승차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은 안 됩니다. 실제 오너가 되시면 사용을 할 수 있죠. 빌트인 캠, 발렛 모드도 있고요. 후석 취침 모드도 있어요. 이 차가 뭐 3열 시트가 있거나 실내 공간이 대단히 여유롭지 않은데도 후석 취침 모드까지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뉴 구성이 돼 있고, 그 지도를 보시면 확실히 가로로 넓은 와이드 타입이기 때문에 아주 화질 선명하고 시원합니다. 꽤나 견고하고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뭐 흔들고 그래도 그렇게 소리조차도 잘 안 나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 장치가 모여 있고요. 열선, 통풍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여기에서 뭐 오토인데도 로우, 미디움, 하이 이렇게 강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조절이 되고요. 공기청정 모드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을 돌려서 온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보기에도 선명하고 아주 깔끔한데 다루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 아래에 맵, 내비, 즐겨찾기, 라디오, 미디어, 셋업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셋업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죠. 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강하게, 보통, 약하게, 끄기 이렇게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차 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USB 포트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로 컵홀더 단정하게 2개 있고요. 이걸 사용해서 이 다양한 메뉴들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바로 홈 누르면 이렇게 홈으로 가서 돌려서 바로바로 꽤나 직관적이라서 쓰고 다루기가 편합니다. 주차 모니터 화질이나 기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터치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3D로 주변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죠. 차 색깔은 흰색인데 그냥 검정 GV70네요. 여기 뭐 드라이브, 터레인 이렇게 2개가 있고 토글 스위치가 하나 달려 있는데요. 지금 그냥 이 드라이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터레인 모드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래 위로 올리면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터레인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볼륨 다이얼이고요. 뒤쪽으로 PRND 아까 말씀드렸던 Shift by Wire 타입의 돌리는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백의 미를 제법 살려놨기 때문에 대단히 막 다양하게 막 설명을 드리거나 그럴 건 크게 없어요. 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지 않은 3.5 가솔린 터보 모델인데도 시트의 형상이나 질감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두면 이 날개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요. 뭐 스티어링 휠은 이전 제네시스에 미리 적용이 됐던 좀 독특한 생김새의 스티어링 휠이죠. 이건데 직접 운전해보면 편합니다. 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립감도 꽤나 괜찮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두툼해요. 락토락을 한번 볼까요? 잡은 김에 여기서 해볼까요? 한 바퀴, 2바퀴 반, 약 2.5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하면서도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세팅 같아요. 이건 조금 이따 운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의 촉감, 이 딱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두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두툼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 두께감이 꽤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좀 특이한 게 있죠. 지문 인식 센서 패드 부분인데요. 이게 실제 오너분들이 지문 등록을 해놓으면 물리적인 키가 없어도 문도 열고 운전 시동도 켤 수 있고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편하겠죠. 실제로 사용해 보면. 주행을 좀 하면서 추가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P 모드에 뒀는데요. 엔진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내로 유입되는 뭐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시동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숙하고요. 스티어링 휠, 뭐 브레이크 페달, 시트 파고 들어오는 진동 또한 없습니다. D 모드에 둬볼게요. 뭔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정숙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유리예요. 그러니까 실내 정숙성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는 오너가 돼서 써보면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적응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칼럼식 기어 노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주행을 좀 시작했는데요. 우선 핸들이 두툼하고 잡는 느낌도 강하지만 꽤나 묵직합니다. 꽤나 탄력이 있고 정확해요. 빠릿빠릿합니다. 이 전방 카메라, 과속 방지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미리 대응을 해서 넘는다고 하는데, 자, 느리지 않은 속도로 제가 이 꽤나 큰 과속 방지턱을 넘어봤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전방에 탁 트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카메라가 인식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넘는 그 능력은 꽤나 좋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빠르지 않은 속도지만 코너링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차가 묵직합니다. 든든해요. 다이내믹한 고급 SUV 그 느낌이 정확하게 딱 옵니다. 디자인에서도 보면 이 루프라인도 좀 쿠페스럽고 넓고 낮고 듬직하고 단단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선 스티어링 휠의 이 감각 자체가 저는 그냥 편하고 무난할 줄 알았거든요. 편하고 무난해요. 그런데 스티어링 휠 핸들링의 느낌은 꽤나 탄력이 있는 세팅이에요. 시트 아주 넉넉하고 편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이에요. 이게 가장 낮은 상태로 세팅을 했는데도 제가 운전할 때 높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키가 좀 크거나 등치가 있는 분들은
이 시트 포지션이 조금 낮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우선 조용해요. 오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그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실내로 유입되는 어떤 소음이나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6기통 3.5 가솔린 터보 엔진과 결합이 돼서 주행을 하고요. 앞쪽에 GV80 형 모델이 지금 가고 있네요. 저 GV80를 탔을 때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안락하고 좀 그런 느낌이 강했다면 이 GV70는 확실히 조금 더 바투 조여놨어요. 전체적으로 운전의 재미, 달리는 맛, 그런 것들을 제법 살려놓은 세팅입니다.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전혀 아쉬움 그런 게 없습니다. 최고 출력은 38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54토크나 됩니다. GV70는 파워트레인이 2.5 터보 가솔린이 있고요 2.2 디젤이 있습니다. 그리고 3.5 터보 가솔린 가장 강력한 모델도 들어있고요. 이 3.5 터보 가솔린은 5,83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00만원짜리 AWD 시스템을 얹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패키지로 묶여있는 하이테크 옵션 그런 것들을 더하면 한 470만원, 500만원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은 3.5 터보 가솔린에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모두 넣은 모델이라서 약 6천 중후반쯤 되겠죠. 자, 풀스로틀을 한번 해보면 엔진의 자연스러운 이 소리가 꽤나 좋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가속 페달의 반응도 직관적이고 빠릿빠릿해요. 토크가 50이 넘고 380마력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그냥 시원시원하게 속도를 내고 차를 몰아붙입니다. 브레이크도 앞쪽에 몰려 있거나 뭔가 뒤로 갈수록 옅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초반부터 끝까지 일정한 담력으로 안정적으로 속도를 제어합니다. 운전재미 좋고 고급스러운 SUV 느낌이 강해요. 이렇게 요철 구간이나 좋지 않은 노면을 달릴 때 느낌이 필터링을 잘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이 엉덩이나 제가 느끼는 거칠거나 지저분한 어떤 충격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넣으면 투둑 터둑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라텍스나 스폰지로 잘 감싸서 이 묵직하고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깔려서 가는 이 차체를 고급스럽게 컨트롤하고 다루는 느낌입니다. 자, 모드를 한번 바꿔보죠.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당연히 가속 페달의 응답성도 날카로워지고요 핸들도 더 묵직해집니다. 하체도 더 단단해져요.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변화의 폭이 꽤나 짙습니다. 운전이 너무 재밌고 이 실내 정숙성 그리고 묵직하고 어떤 쫀쫀하면서도 이 안락함을 잃지 않는 이 하체 감각 인상적이에요. 정리 한번 해보죠. 디자인 괜찮습니다. 차 크기 생각보다 커요. 실내 군더더기 없습니다. 여백의 미 너무 좀 휑하거나 좀 느낌이 좀 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루기 쉽고 물리적인 버튼들은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놨습니다. 14.5인치나 되는 터치 디스플레이 모니터도 선명하고 마음에 듭니다. 언제든 가속 페달을 밟기만 하면 카랑카랑하게 엔진을 돌려대면서 속도를 올려 붙이는 이 맛도 아주 감각이 좋고요. 운전에 재미가 있습니다. GV70는 조금 더 연령층, 소비자층의 타겟도 좀 낮췄고 그리고 조금 더 컴팩트하기 때문에 GV70만이 갖는 어떤 매력과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운전 재미, 감성, 매력 그런 거겠죠. 어떤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꽤나 안정적이면서도 고급스럽게 묵직하고 그런 맛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비싸다 논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편의 장비와 상품성 그리고 출력 성능을 봤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오너의 심정으로 타봤는데 지인이 GV70 어때? 라고 하면 저는 꼭 한번 타봐라, 매력적이고 괜찮더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관심이 좀 있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꼭 한번 타보십시오. 제네시스의 막내 SUV를 좀 시승해 봤습니다. 이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저는 조만간 더 즐겁고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